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VC가 바라본 좋은 프로젝트란 발표를 맡게 된 김준영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더벤처스라는 회사에서 6개월 정도 대학생 VC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그때 가서 한 600명 넘는 대표님과 회사를 만나면서 IR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창업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알게 되었고, 그거를 뭔가 여기 GDG 분들과 공유를 해서 제가 얻었던 인사이트를 짧은 시간이지만 좀 공유를 했을 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왜 좋은 프로젝트부터 얘기 안 하고 창업 프로세스부터 얘기를 하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좋은 프로젝트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VC가 바라본다는 거는 역시 투자를 받았다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창업을 위해서 우리가 한 프로젝트가 이제 디벨롭 된다라는 의미에서 창업 프로세스와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개발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서, 혹은 간간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스타트업이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거를 좀 지향해서 약간 개발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현하는 거에 흥미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진짜 개발을 배웠을 때 가장 시간 대비 약간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저희가 하는 동아리와 되게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GDG에서 아이디어 톤도 교내에서 저희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스터디를 진행하고 방학 때도 이제 공부 한 걸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데, 보통 저희는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이 과정에서 뭐 ERD 설계도 하고 피그마로 이제 디자인도 만들고 뭐 기능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을 하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 끝납니다, 프로젝트가. 근데 제 생각은 이 다음이 뭔가가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나가면 이게 더 다른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걸 주변에서 보면서 프로젝트를 너무 프로젝트성으로 끝낸 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 더 리팩토리해서 디벨롭 해가지고 뭔가 이력서에 좀 더, 창업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이력서에 한 줄 더 적을 수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 다음에 대해서 제가 주로 오늘 얘기할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출시입니다. GTM이라고 하는 이제 go to market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이거 어디 해야 되고 누구한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떠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프로세스, 아니면 일반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하나를 들어보자면, 상품을 비교하면서 쇼핑을 하고 하다가 뭐 장바구니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결정 및 구매를 하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점을 봐요. 페인 포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상품을 장바구니 추가와 이 상품을 결정 및 구매 사이에 저희는 뭐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넣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 연계 과정에서 저는 불편함을 겪어요. 아니, 내가 이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찾아보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럼 난 이 문제를 해결해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게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느 시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방향과 방법을 정의하는 게 BM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함으로써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어느 시장에 어떻게 대입할지에 대한 계획을 큰 틀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이 페인 포인트를 공감하는 팀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아, 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나랑 같이 할 사람? 이러면서 주변에 뭐 GDG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속해 있는 학과라든지 이렇게 팀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제가 모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팀원들과 얘기를 한 거죠. 아, 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링크를 보내주면 그 링크를 나는 우리가 받아오면 그거 받아온 거 바탕으로 뭔가 그 모든 제품의 할인율을 다 비교해서 우리한테 최적의 할인율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 좋아.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MVP를 제작을 합니다. 여기서 MVP는 뒤에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 출시를 합니다. 이 프로세스로 크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오늘 주로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거는 이 솔루션까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MVP 제작과 시장에 어떻게 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1, 2, 3번 같은 경우는 기획이랑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4, 5번은 그 뒤에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MVP인데 여기 미니멈 묘보 프로덕트라고 적혀 있는데 위에와 아래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일단 MVP는 진짜 중요한 솔루션인데 밑에 있는 것과 위에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밑에 있는 거는 굴러가는 것들 먼저 스케이트보드, 그 다음에 손잡이를 추가, 그 다음에 이거를 바퀴를 더 크게 만들고 안장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모터를 달아볼까? 그래서 오토바이. 그 다음에 좀 더 안정적으로 발을 4개를 만들어가지고 문짝도 달아버리자 해서 자동차.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위에 같은 경우는 1번부터 4번까지 가는 과정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솔루션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밑에서 MVP를 잘 만든 팀 같은 경우는 처음 1번부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번부터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을 할 수 있고 위에서 잘못된 MVP를 제작하는 팀은 이 결국엔 1번부터 소비자의 니즈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대표님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4번 혹은 5번 이렇게 완성된 거를 자꾸 완벽주의인 상태에서 시장에 출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진짜 잘하는 분들은 1번 이 밑에처럼 솔루션을 먼저 제공하고 이거를 점점 디벨롭해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제로 에어비앤비, 뭐 페이스북, 뭐 그런 것들 처음 초창기 MVP를 모델 보면 진짜 형편이 없어요. 진짜 형편이 없는데 그 형편이 없음에도 결국에 시장에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의 그 핵심적인 코어 한 가지는 무조건 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스케이트보드처럼 굴러가는 물체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 주듯이 점점 그리고 나서 디벨롭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MVP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완벽주의를 추구하기보단 처음부터 솔루션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가장 간소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MVP 이 완벽하게 만들어도 좋은데 왜 그럼 빨리 가장 최적의 작은 형태로 만들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시장의 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이 지금까지 투자 받은 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7조 정도 되는데 이 1인자를 이기려고 저희가 새로운 회사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지고 쿠팡을 이기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이 통계적으로 약 1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70조를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이제 쿠팡이랑 비등비등해질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스케이트보드처럼 진짜 코어한 것만 담아서 내보내고 그리고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트렌드와 기회를 선점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신뢰도 오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다 보면
그 소비자 간의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장 진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원래 페르소나는 사회와 그 자신의 가면을 분리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요 고객을 대표하는 특정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구매 기준 우선순위 고객이 구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제품을 사려 니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가격, 질, 서비스, 속도, 규모, 제공 범위 이러한 기준들로 이제 짜게 됩니다. 실제 스타트업 가보면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뭐 몇 단 논법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 소비자를 분류를 합니다. 나이대별로 분류하는 것도 있고 성별로 나뉘는 것도 있고 뭐 우리 제품을 필요한 사람들의 내가 아까 뭐 얘기한 거는 뭐 쇼핑을 많이 하는 뭐 20, 30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페르소나에게 다가가는 거죠. 이러한 제가 만든 제품을 타겟팅하는 사람들을 되게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랜딩 페이지 제작인데요. 노코드 툴을 이용해서 빠르게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를 쉽게 얘기를 하면 약간 저희 서비스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홈페이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직관적으로 가시적으로 제작할 게 가장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제가 뒤에서도 몇 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이 직관적이고 이 가시적인 거의 중요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진짜 수천 개 랜딩 페이지를 봤는데, 진짜 아직까지 떠오르는 그 랜딩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단시간 내에 진짜 평균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12초인데 그것보다 좀 더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하여튼 그 시간들 내에서 저희 서비스를 홍보해야 되고 그 글자와 그림 몇 가지로 소비자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이메일 및 연락처는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페르소나고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타겟팅해야 되고 이분이 나중에 저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연락처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연락처나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거는 슬래시 페이지라고 대표적인 노코드 툴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노션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제가 간간히 봤었는데요. 근데 슬래시 페이지가 지금 유료화가 아마 되기 직전이라서 제가 알기로 지금 유료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가장 많이 쓰시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 밖에 되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 제작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노션을 한 번이라도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화질이 좀 깨지는 것 같은데, 한번 보면, 여기서 좌랑 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글씨를 되게 간략하게, 길게 쓰지 말고 진짜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써야 된다. 뭐 이러한 랜딩 페이지의 차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Save 1000 hours for market research for 5-minute reports가 이 우측에 있는 이 하얀색 글자가 결국에 저희 제품의 코어한 내용이면 이거를 좌측처럼 하단에다가 이 서비스를 담는 게 아니라 이걸 메인 타겟으로 놓고 그 밑에다가 이게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을 간략하게 풀어주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랜딩 페이지 제작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백 관련된 건데요. 여백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너무 많이 줬을 때 가시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텍스트를 쓰더라도 조금 더 가시적으로 좀 더 눈에 익도록 사람들이 읽기 편하도록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이 랜딩 페이지 관련해서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이게 안 지켜진다고? 라고 했었던 IR 자료들의 좀 몇 가지들을 좀 뽑아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 랜딩 페이지를 보고 VC가 함께 옵니다.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 어디 어디 회사인데 IR 미팅을 하고 싶다. 사업 계획서 자료를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현금과 함께 옵니다. 이제 투자가 오면 실제로는 어, 민간 투자와 이제 정부 투자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민간 투자는 벤처 캐피털 VC나 뭐 엔젤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뭐 이렇게 있는데 엔젤 투자 지금은 이제 기업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는 조금 VC와 성격이 다르긴 하는데 지분을 받고 약간 경영 컨설팅 및 뭐 인맥을 조금 동원해서 좀 회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요즘 텀블벅이라고 좀 유명한데, 약간 일정 부분을 후원금을 받고 그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네가 자꾸 얘기하는 VC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VC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커 나가면 나중에 지분을 팔아가지고 저희는 돈을 지원해주는 대신 지분을 받고요. 지분을 나중에 다시 엑싯을 통해서 현금화하면서 일종의 주식을 투자하는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스타트업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배민이 엑싯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5조? 5조 정도의 지분 87% 매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 기업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초반에 뭐 한 배민에 10억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 뭐 일정 이상 뭐 몇 퍼센트를 들고 왔는데, 그게 나중에 하면 이렇게 커질 수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VC들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자료는 외부에 공유를 하면 안 되는데, 이 VC들이 주로 상주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 제가 진짜 여기 이것까지 해봤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인공고까지 봤습니다. 구인공고에 되게 보통 자기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팀원이 있는지에 대한 그 초기 스타트업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구인 공고까지 보면서 이 스타트업 괜찮겠다 아이오리 팀 만나가야겠다고 이렇게까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데까지 있고 실제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조금 약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약간 디스콰이엇 같은 곳이 있는데 이거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사이트예요. 이런 사이트인데 진짜 실제로 VC 분들이 진짜 많이 상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 쪽에 이제 올리시면 되고 여기서 올리시면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 프로덕트 리더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던 이 프로젝트에 공감을 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슬래시 페이지도 있죠. 그래서 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자기 서비스 소개를 하고 소화 설명을 하고 이거에 팀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여기서 되게 잘 돼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창업해가지고 진짜 잘 되셨던 분이 스컬이라는 거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덕트들이 여기서 홍보를 통해서 되게 잘 되고 투자까지 받고 제가 알기로 지금은 엑시트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확실치 않아서 어쨌든 이런 쪽에서 되게 잘 된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게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제 종종 이런 곳에도 VC는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진짜 약간 오프 더 레코드 약간 에브리타임도 봅니다. 실제로 에브리타임 창업팀 찾아봐가지고 진짜 저도 친구들 아이디 다 빌려가지고 각 학교 이제 창업팀들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보고 그리고 교내 연구실 뭐가 있는지 창업팀 뭐 이런 것도 봤고요. 그리고 실제 아이디어톤이나 해커톤에서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나 그런 팀원들이 보이면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해드릴 테니 한번 창업해 보실 생각 없어요?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네트워크, 캠퍼스타운 뭐 이런 것들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거는 아닌데 뭐 이거 오픈 채팅으로 하시는 VC 분들로 만나본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진짜 좀 대단했던 건 앱스토어 랭킹을 좀 이렇게 수치화해가지고 하셨던 분들도 이건 전에 들은 거라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바라봤을 때 좋은 프로젝트가 뭐냐? 진짜 지극히 주관적인 프로젝트로. 프로젝트에서 일단 시장 규모가 큰 섹터에 있는 프로젝트를 좋아합니다. 어, 진짜 내가 투자 받을 의향이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했다. 어떤 문제를 잡아야 했다. 뭐를 잡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일단 큰 시장으로 가세요. 약간 요즘 스타트업 트렌드 같은 경우는 딥테크, AI, LLM, 뭐 이러한 것들이 진짜 스타트업이 진짜 IR 자료 100개 보면 90개가 그 정도고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시장에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투자받기 좋고 되게 높게 가치를 평가한다.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두 번째인데요. 가설 검증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아이디어 좋고 팀원도 좋은데 실행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가설 검증을 안 하고 계속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런 팀들은 사실 이 팀이 시장에서 얼만큼 먹힐지 진짜 제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제가 공감하는 게 남이 공감을 안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가설 검증이 나와야 됩니다. 뭐 이게 MAU나 WAU라는 게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는 건데, 그러니까 한 달 통계죠. 그리고 한 주 통계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이커브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리고 다음은 소비자의 프로젝트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아까 저희 뭐 받았던 연락처나 이제 홍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피드백이 빠르게 계속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는 프로젝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행력과 연관이 되는데 약간 되게 이 소비자의 말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 생각이 달라도 소비자와의 견해가 차이가 있더라고 바꾸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런 분들이 항상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소수의 피드백도 진짜 소중하게 다루는 게 느껴지는 대표님들인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성공한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이 진짜 그러니까 VC 하우스마다 다 다르고 이제 투자 원칙마다 다 다른데 제가 있었던 더벤처스 같은 경우는 시드 단계라고 해서 이제 완전 극초기 스타트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 그때 중요시 여겼던 게 시장팀, 청산 속도 이렇게 세 가지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를 딱 통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 저희 대표님이 그 번개장터 CEO 창업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엑시트를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더벤처스 대표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딱 하셨던 게 자기는 IR 자료 볼 때 아이디어 한 줄 속에 팀만 본다.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만큼 이 시장과 팀과 성장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트렌드와 되게 적합한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팀원들의 구성원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뒤에 제가 아마 적어놨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의사분들끼리 모여서 갑자기 다 의사 가운 벗으시고 창업을 하겠다라고 나왔으면 진짜 모든 VC 하우스가 다 몰려들어서 투자하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성원의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민간 투자를 되게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근데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을 못 받으면 민간 투자를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밸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정부 지원은 60조고 민간은 5조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민간에서 투자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정부 지원을 사실 못 뚫을 실력이면 민간도 못 뚫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1조 시장 규모의 1%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100억이죠. 100억의 시장 규모의 5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5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50%와 1%에서
들인 노력과 시간은 무조건 5%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간 돈이나 시간이나. 근데 그래서 이제 큰 시장일수록 좋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1조가 진짜 성장 속도가 빨라서 2조가 되면 저희는 2배의 돈을 먹는 거거든요. 파이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일수록 좋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약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진짜 좋은 게,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게, 어, 이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초창팩?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실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초창패도 1억에서 3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 창업한 이력이 없어야 되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였나?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청년사관학교는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이거 말고도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돈이 그렇게 많은 거고, 팁스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걸로 제가 창업 아카데미 수료했을 때 이 내용만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까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고 진짜 이거는 무조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받냐? 이 내용 갖고 제가 아까 그렇게 오래 수업을 들었었는데 진짜 이거 갖고도 사실 조금 더 자세히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을 만약에 두 번째 GTL 때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 제가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데요. 이 선정 전략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오프 더 레코드가 되게 많아요. 저 이거 심사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특허의 중요성. 진짜 이 사업 계획서 하나 보는데 1분밖에 볼 시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이렇게 빠르게 넘기다 보면 이 변별을 하기 위해서 진짜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이것보다 얘네가 뽑혀야 되는 이유를 찾기 때문에 약간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좋은데 특허가 있으면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특허가 등록은 안 되더라도 출원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우리 회사 아이디어나 인력 매출 특허 뭐 어필할 수 있는 거 다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문단이라고 해서 제 뭐 담당 교수님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되게 그냥 아는 지인들 뭐 회사 대표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그냥 다 집어넣고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으면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많은 텍스트를 좀 최대한 이미지화 시키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이라고 해서 이거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아니긴 하는데 그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한 명이라도 뽑으면 좋습니다. 한 명 정도 최소 한 명은 있으면 좋은 게 그 참여할 수 있는 대회들이 훨씬 많아지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이제 투자 받는 거는 뭐 다음과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없는 제품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이디어 중 나만 생각해내는 아이디어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화에 대한 구조는 진짜 너무나 명확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명확해야 된다 생각하고, 상표 이름보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가능한 결이니까 약간 대표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뭐 에브리타임처럼 투자 없이도 잘 커나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꼭 민간 투자 한정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피보팅은 100이면 100 다 일어납니다.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대신 그 아이디어 피봇을 할 때 얼마나 빠르고 과감하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이 아이디어 한 줄 소리야 팀만 본다는 이유도 사실 어차피 이 아이디어를 끝까지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럼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그 팀을 본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가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팀인지에
대해서 본다고 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빠르게 얘기를 해보면 창업이 성공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엔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뭐 팀 능력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창업팀이 반대로 망하게 되는 이유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금 부족 그리고 팀원 문제인데 팀원 문제는 진짜 스타트업 팀이라면 진짜 대표님들이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진짜 창업에는 정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얘기한 프로세스도 안 지켜질 확률이 높고, 근데 이제 보통 스탠다드하게 정형화하자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어, 저희 나이는 대학생이니까 사실 대학생이 볼 수 있는 시각에서 대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0대 분들이 대학생이 보는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대학생 프로젝트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어떤 건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GDG에서 뭔가 좋은 더 창업 CEO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